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10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버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직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버스 회사 신규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권을 악용해 최대 2천만 원을 오가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총선 출마자의 포스터가 부착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오늘 0시 35분쯤 술에 취해 이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 유세 차량 등에 대한 특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왔다며 1시간 40분 동안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과 강원, 충주, 창녕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한국인으로 8일 오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당일 오후 보건소 측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결국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위반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네, 5시 기준으로 투표를 보니까 10.93%로 집계가 됐네요. 이것이 사전투표가 적용된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에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사전투표하신 청취자분들 계실까요? 네, 오늘 관련해서 시사 퀴즈 문제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4월 15일 당일날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일단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투표소 찾아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네,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1번 오후 3시. 2번 오후 6시, 3번 오후 9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선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15일 당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사전투표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투표 시간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투표소 찾아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몇 시까지 가야지만 투표가 가능할까요? 1번 오후 3시, 2번 오후 6시, 3번 오후 9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힌트를 안 드려도 이바우 스튜디오 청취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 보기 중에서 저희 이바우 스튜디오 방송 시작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투표는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좀 남겨주시고요. 이런 사전투표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 계획 어떤 것들 어떻게 나는 투표를 하겠다. 언제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막 됐습니다. 이 시각 퇴근길 교통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노지연 리포터. 네, 금요일 퇴근길답게 곳곳으로 지체 구간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양산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인데요. 참고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해분선 부산 쪽으로는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가는 길 지체되고 있는데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방향으로도 상습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신덕 방향 차간 거리 좁혀지나 하고 있고요. 관문대로도 삼락에서 백양터널 가는 길 도로 가득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영로는 현재 도심 방향으로 오륜터널에서 옛 반여요금소까지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문현터널 이전부터 광안터널 구간 현재 도로 가득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낙동남로는 학원다리에서 하단교차로 구간 신호대기 줄 길어져 있고요. 낙동대로 따라서 대티터널에서 서대신 교차로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영로는 영주 고가차도에서 오부도 방향 현재 차간 거리 좁혀 지나고 있는데요. 충장대로 역시 일부도에서 오부도 가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로는 현재 송정상거리에서 송정터널 가는 길 이동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장산로 따라 대천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방향 오늘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오늘도 마음의 여유 갖고 조심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민정이와 고수한 충청도 아줌마 백주부의 시사하이소. 아이고 이걸 어쩌냐. 아유 야단났네 야단났어. 야, 백찬이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민정아, 왜? 어쩌냐. 뭐? 세상에. 내가 말이요. 응. 아우 4월 15일에 말이요. 4월 15일, 4월 15일, 4월 10일. 투표날. 그래요, 그날 사요. 투표날 했잖아. 그날 왜? 그래요 투표가는 그날에 응.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고 말이요. 응. 열심히 공약집도 살펴보고 토론 방송도 그냥 탁 챙겨보고 잘했네, 말이요. 백찬이 잘했어. 다 했는데 말이요. 근데 근데 나 저기 치질 수술하게 됐어. 치질. 뭐라고? 나 진짜
치질 수술하게 됐다고. 그래? 이거 못 참겠더라고. 내가 그냥 죽겠는겨. 그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날 잡아달라고 했더니 아우 다 그날밖에 없다는 거 아니냐. 4월 15일. 이거 어쩌냐. 뭘 어째 하면 되지. 4월 15일에 가서. 응. 치질 수술한다니까 뭐를 해야. 하면 되지. 왜? 아니, 왜? 어떻게 뭐 문제 돼? 아니 어떻게 수술을 해야. 왜? 아니 너 혹시 응. 투표를 못 갈까봐 그러는 거야? 야, 너 사전 투표하러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난 또 뭔 소리라고? 아니 사전 투표? 야, 그게 뭔데? 당일날 응.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고 내일 투표소 가면 투표할 수 있잖아. 아이고 근데 나 큰일 났네. 또 뭐가 또 뭐? 왜? 나 충청도 사람이잖여. 아유, 내가 알지. 치질이라 이거 오래 운전도 못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버스도 그런 것도 못하겠는데 어쩐냐. 난 당이 망했어. 사전투표가 뭐가 야, 안 돼야. 백찬이 너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야, 사전투표라는 것은 말이지 전국 투표소 어디 있었나 주소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고. 너 몰라? 그런 것도 몰라 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게 그게? 가능해 진짜야. 아니 어떻게 내 주소지가 아닌데 거기 가서 투표를 해야? 그러니까 사전투표지. 그게 사전투표라니까. 아이고 너 완전 큰일 나래네. 뭐. 아니 내 주소지가 아닌데 어떻게 가서 투표를 하고 너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식이 부족해도 그렇게 부족하냐. 너 지금 날 뭘로 보고. 야, 내가 지금 당장 선관위 전화해서 너 그 잘못 알고 있는 선거 상식 내가 바로 잡아준다. 너 딱 기다려. 잠깐만. 선관위 전화할 거야. 잠깐만. 야, 말리지 마. 아니 민정아 이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냐. 야, 너 진짜 내 말 못 믿는다 이거지. 너 내 말 맞으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나와봐. 야 너 잡지도 않았지만 야 전화해봐. 아이고 그게 말이나 되냐. 네, 시사에서 백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찬입니다. 실제로 진짜 모르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저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뭐가요? 지역이 아닌데도 전국 어디서나 그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 네. 그것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사전 투표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1425번님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사전 투표 하셨다고 인증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그러시군요. 네. 3030번님도 진짜 했어요? 네. 그렇구나. 3030번님도 네. 출근하면서 사전 투표하고 오셨다고. 그리고 9799번님도 참여하고 왔어요. 회사 소장님과 직원들 다 같이 하고 왔습니다. 이러셨는데 많은 분들 사전 투표 참여하고 계시군요. 그래서인지 사전 투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더라고요. 저도 이게 들어오면서 뉴스 보면서 네. 와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나 높게 나타나다니 진짜 대단하다 느꼈고요. 오늘 투표에 참여를 하면서 네. 들어갈 때 정말 유권자분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오셨고요. 네. 그리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비닐 장갑 나눠주고 네. 뭐 아이들 손잡고도 오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도 아이들도 모두 마스크 쓰고 질서정연하게 네. 이게 투표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오늘 이제 사전 투표 첫날이었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요. 것이 지금 정치권도 사실 사전 투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역대 선거 선거에서. 보면 그렇죠. 네네네. 늘 이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사전 투표율이. 맞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함으로써 뭐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민심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나? 앞으로 국회의원들 시민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나? 네. 시민들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기회. 그게 바로 이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뜻이 제발 잘 전달되길 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저희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 방송 좀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들으세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저희가 뭐 백찬희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꽁트 속의 찬이가 좀 헷갈려했던 사전투표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들 뭐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백경학 홍보계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알찬 선거 정보 전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 가능해져서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 방문할 때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당일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면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땐? 네, 지금 현재 정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이 조건부 격리 해제라든지 기타 감염병 예방과 또 안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들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투표 매번 저도 이제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러 갑니다만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찍는 순간. 네. 네. 기표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표를 하실 때에는 네.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별도의 문자나 무령을 이렇게 표시하시거나 아니면 둘 이상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기표란이 좁습니다. 그래서 네. 좀 유의하셔서 기표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많은 정당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요. 워낙에 길다라고도 하던데 여러분들 잘 무효표 되지 않도록 잘 기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투표하다 할 때 보면요. 저희가 또 SNS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인증샷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표 안에서 도장을 손등이나 이렇게 신체 부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인증샷 SNS에 올리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저 오늘 비닐장갑 위에 이렇게 도장 찍은 사진 봤거든요. 예,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네. 괜찮나요? 예, 일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통해 전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네. 또한 투표소 공간 안에서도 네. 이 투표소 질서 유지나 어떤 투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다면 투표소 입구나 투표소 밖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표용구를 이제 손등이나 손톱에 찍어서 네, 올리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용구를 손등이나 손톱에 찍어서 이것을 투표소 밖에서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예. 네네. 여러분들. 찍고 나올 걸 불안해서 안 찍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셨죠? 안에서 일단 찍고 나오시는 건 괜찮지만 거기서 바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안 된다고 네. 하니까 무조건 밖에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네, 꼭 합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선거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라서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평소에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후보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후보가 불러서 밥을 사준다든지 모임에 불러서 인사를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알고 지낸 지인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그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밥을 사주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만으로도 위반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선거 구민의 모임을 이렇게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참석시켜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미리 차단하는 게 그럼요. 더 좋죠. 네. 청취자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살짝 궁금하긴 하거든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은 뭘 하고 지내시나요?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공직선거뿐만이 아니고 이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산림조합과 같은 이 조합장 선거 그런 각종 위탁 선거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 속의 공명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에게 선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 정치 문화와 이 민주시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이 상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은 선거가 없을 때도 굉장히 바쁘게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투표소 방문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투표 독려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투표소에 가시길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전에 모든 사전 투표소와 이 또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투표소에서는 그 투표를 위해 대기하시는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서도 이 발열 체크를 해서 이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투표 사무에 종사하는 그 관계자들은 그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또 선거인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표대나 기표용구 그런 물품과 장비 그리고 출입문 등도 수시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도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을 꼭 챙겨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또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백경학 홍보계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백찬 씨도 가시기 전에 네. 꼭 투표 참여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아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꼭 투표하러 가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참 식상한 표현이긴 그렇지만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죠. 진짜 그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도 마무리할 텐데요.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할까요? 1번 오후 3시, 2번 오후 6시, 3번 오후 9시. 네, 오늘 시사 퀴즈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전투표 혹시 해보신 분들은 인증샷도 좀 남겨주시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아니면 15일 당일날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 스포츠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혹시 사전투표 참여하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1부에서 만났던 백찬희 씨도 오늘 사전투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투표하실 계획이실까요? 당일날,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투표소를 찾아서
주시면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네, 일단 시작은 오전 6시부터입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할까요? 1번 오후 3시, 2번 오후 6시, 3번 오후 9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서 오늘 사전투표 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네, 여러분들 경험담도 함께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표 언제 어떻게 참여하실 계획이신지 다양한 얘기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다들 정답을 올려주고 계셔서 굳이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부에서 힌트를 드리면서 이바구 스튜디오 시작하는 시간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0749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요. 이바구 스튜디오 시작하는 시간은 제가 잘 알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네, 알고 계실 거고 앞서 1부에서도 저희가 경남 선관위 관계자 전화 통화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3635번님 투표 사무원을 해봐서 잘 알죠. 한 번쯤 나라의 중요한 역사 현장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더라고요 하셨는데 투표 사무원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예, 진짜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장 선거 이런 거 할 때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개표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바꿔놓을 그 현장에서 힘을 보탤 때 어떤 기분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3635번님. 자, 5403번님 정답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814번님 본투표랑 투표 시간은 똑같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4월 15일 수요일에도 이 시간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죠. 네, 이바구 스튜디오가 시작되는 시간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 네. 자, 그리고 5403번님 오늘 사전투표 행사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네. 1885번님 오전 6시부터 이 시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9422번님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해서 15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냐 싶기도 하지만 소중한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할 겁니다 하셨는데 당연하죠. 네. 당일날 투표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사전투표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과 내일 활용해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일날 가셔서 투표하시는 게 더 좋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후보자들의 몇 명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일꾼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9135번님도 정답 잘 받았고요. 9799번님도 앞서 오늘 참여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4819번님도 정답 주셨고 3335번님은 정답 주시면서 맛있는 시간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 시간대가 되면 이제 슬 배도 고파지고요. 밥 생각이 나는 시간입니다. 저 이바구 스튜디오 방송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저녁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좀 이른 저녁 드시면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늘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다 보니까요. 이 시간에 먹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갑자기 배가 막 고파지더라고요. 네. 8166번님, 저는 15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집에 있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참여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이제 내일이 주말이라서 저도 사전투표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내일 사전투표소를 한번 찾아볼까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당일날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해서 내일 저는 사전투표 한번 참여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927번님,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저는 6시에 출근해서
주셔서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 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출근하신 시간 과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이 딱 일치하네요. 네. 3927번님도 저처럼 내일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입원하고 계신데 병원에 계신 분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 투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좀 빨리 확인을 했더라면 일부 저희가 전화 연결할 때 선관위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여쭤봤을 텐데 일단은 당연히 대리 투표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챙겨보질 못했네요. 네, 3927번님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23번님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오셨다 고 했고요. 9501번님은 내일 아침에 하러 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5402번님도 오늘 투표하셨는데 복잡하더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소 가시면 좀 평소보다는 번잡하고 번거롭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셨죠? 선관위 관계자분들이 소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신분증 갖고 꼭 투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다양한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수영 씨는 혹시 사전 투표 했어요? 저는 내일 하려고요. 내일?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사실 좀 거치가 궁금했었는데 네. 창원 LG 현지혁 감독이 결국은 팀을 떠나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창원 LG가 현지혁 감독과 재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재계약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가 2019-2020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현주엽 감독의 재계약 검토 과정에서 현주엽 감독 본인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2017년 창원 LG 사령탑으로 부임한 현주엽 감독은 첫 해인 2017-2018 시즌에서는 17승 37패로 9위를 기록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2018-2019 시즌에서는 30승 24패로 3위를 기록하면서 팀을 플레이오프 4강에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9-2020 시즌에서는 시즌 조기 종료와 함께 16승 26패로 9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현주엽 감독은 선수 은퇴 후에 공백기와 코치 경험 없이 바로 감독직을 맡아서 조금 우려를 샀던 게 좀 사실인데요. 네. 몇 안 되는 레전드 출신 지도자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선수들과 출연해서 프로농구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친근한 대중적인 이미지와 달리 선수단 내에서는 현 감독에 대한 반응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소 좀 독단적이다, 강압적인 스타일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FA 시장에서도 LG의 주축 선수들이 잔류를 꺼린 것도 있었습니다. 네. LG의 그 센터였던 김종규 선수도 동부로 이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요. 네. 결국 3년간 무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창원 LG는 현주엽 감독의 사임에 따라서 차기 감독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창원 LG 팬들 입장에서는 현주혁 감독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좀 네. 높았었는데 현주혁 감독 때문에 농구를 본다 이런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워낙에 뭐 선수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결국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현주혁 감독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에 이상민 선수, 이상민 감독 지금 삼성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거취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현주혁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얼른 새로운 감독이 와서 팀 정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저희가 댓글쇼 하면서 강영훈 씨가 네. 어찌나 얘기를 많이 하던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해병대 입소한다는 소식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해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기술을 받지는 못한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와일드 카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었죠. 그러면서 병역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군복무는 안 해도 되지만 기초 군사 훈련은 받아야 하거든요. 네. 오는 20일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구여단에 입소를 해서 3주간 군사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 선수가 해병대에 입대하는 걸 크게 다뤘어요. 네. 사실 이 영국 국민들에게 이 스포츠 스타가 군입대하는 게 상당히 낯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상당히 놀라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한국 군입대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어깨 수술로 해병대 그 힘든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입대쯤 되면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와서 그렇게 입대 날짜를 정했다고 해요. 네. 일단 해병대 훈련 받고 나면 그래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어제 그 누리꾼들이 걱정하는 게 좀 살살 좀 해달라고 혹시라도 부상당하면 큰일이니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프로야구 개막 과연 언제 하는 것이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월에는 가능할지 관련 소식 들어와 있나 봐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안갯 속이에요. 네. KBO가 지난 7일 오후에 서울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행위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리그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5월 초 개막을 목표로 2020 시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한다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일단 실행위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세 등 이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본 뒤에 오는 21일부터 다른 구단들과의 연습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습 경기는 당일 이동을 원칙으로 편성을 했고요. 네. 정규 시즌 개막일이 확정되면 개막 3일 전에는 연습 경기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5월 초 개막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팀당 144경기를 치를 수 있고 11월 내에 포스트 시즌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정됐던 올림픽 휴식기에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월요일 경기에다가 더블 헤더까지 한다면 144경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위험이 계속해서 커질 경우에 개막 일정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현행처럼 팀당 144경기가 아닌 경기 수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실행위는 의결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는 14일 10개 구단 대표이사들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정규 시즌 개막일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야구 개막 소식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오랜만에 부산 BNK 여자농구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조기 종료가 되면서 지난 1일부터 FA 시장이 열렸거든요. 네. 오늘 15일까지는 1차 협상, 16일부터 25일까지는 2차 협상이 진행되는데 1차 보상 FA 대상자들은 15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협상 후에 타구단 이제 협상을 갖게 되고요. 2차 이상 보상 FA 대상자들은 1일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네.
BNK는 지금 1차 보상 FA 대상자에 속해 있는 안혜지 선수를 잡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공헌도 3위를 기록한 데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어시스트상을 탔습니다. 특히 안혜지 선수의 이 고향이 부산이어서 네. 고향 소속팀에 남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참고로 안혜지 선수는 올 시즌 27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당 평균 10.3득점, 3.2 리바운드, 7.7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BNK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시상식에서는 어시스트 상에 이어서 베스트 5 가드 부문 상에 영예도 안았는데요. 네. 올 시즌 BNK의 FA 선수가 유일하게 안혜지라는 점에서 이 BNK가 더욱더 구애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혜지 입장에서는 1차 보상 FA 선수의 계약이 3년 이상으로 한다라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부산의 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입지를 좀 굳힐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안혜지 선수와 이 BNK의 동행이 계속 성사될지 아니면 뭐 계약은 좀 미끄러져도 BNK가 새로운 수혈로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고향팀에서 뛰는 게 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지만 또 프로 선수는 이 동가도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어쨌든 협상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UFC 관련 소식인데요. 네. 오는 19일로 예정된 세계 종합 격투기 대회 UFC 249 대회 개최가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가 사실 좀 어떻게든 이번 대회를 강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결정적으로 UFC를 독점 중계하고 있는 ESPN의 강요에 밀려서 백기를 든 것입니다. 연기된 대회는 UFC 249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모두 이제 연기를 했고요. UFC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대회 3개를 모두 잇따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9일 열리는 UFC 249 대회만큼은 좀 개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 화이트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 섬의 경기장을 마련해서 2달간 무관중 경기를 펼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격투기 팬들도 사실 이번 대회를 학수고대하긴 했습니다. 네. 라이트급 챔피언 하빕과 이 같은 체급의 1위 토니 퍼거슨의 타이틀 매치가 메인 이벤트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하빕도 러시아의 입출국 금지 조치로 발이 묶이면서 출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강행하려 했던 이 화이트 대표가 코로나 사태로 무릎을 꿇으면서 당분간 UFC 경기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네. 다른 스포츠도 모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럴 때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중국 축구가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네.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19의 그 진원지가 중국. 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축구 경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벨기에 출신의 마루앙 펠라이니가 지난 3월 이 슈퍼리그 선수 중에서는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개막이 또다시 미뤄졌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구단이 선수 급여를 체불하는 등 재정 위기까지 겪으면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어제 전 구단 대표가 화상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급여 삭감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3월 1일부터 리그가 시작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는 월급 중에 일정 비율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삭감 비율은 4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실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인데 만약 3, 4개월치 월급의 4, 50%가 삭감이 된다면 전체 연봉 중에 최소 10%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지금 중단 기간 연봉의 70%를 일괄 삭감한 것에 비하면 좀 이제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일단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도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김민재 선수, 박지수, 송준, 김신욱 선수가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스태프 급여까지 삭감될 경우에는 최강희 상하이 선화 감독 그리고 장외령 충칭 리판 감독도 수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리그 전체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선수들의 희생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K리그 구단들도 지금 보니까 월급의 일부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영난에 직면한 구단들이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K리그 울산현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는데 5월 급여부터 임원은 20%, 일반 직원은 10%씩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이 모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이 경영난에 지금 처해 있고 시즌 무기한 연기로 티켓 판매나 상품 판매 같은 구단 자체 수입도 줄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1부 리그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도 전체 직원 회의에서 4월분부터 임원은 급여의 20%, 직원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납된 급여를 홈 경기 운영과 선수단 지원 등에 보태기로 했고요. 앞서 대한축구협회도 임직원뿐만 아니라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콜린 벨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김학범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 각급 대표팀 감독과 연령별 지도자들까지 모두 급여 일부를 반납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네, 축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행보들이 다른 스포츠에도 좀 계속 전파가 될 것 같아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스포츠 소식 마지막 소식은 평창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역시 또 미뤄졌군요. 네. 예. 2020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국기원은 어제 평창군과 협의를 통해서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참가자와 관중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199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요. 올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평창돔에서 세계 60여 개국 5천여 명의 태권도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2002년에 한 차례 개최되지 못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연기된 것은 처음이고요. 네. 국기원과 평창군은 연기된 올해 한마당의 세부 일정은 추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참 스포츠계 전반적인 어떤 스케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재미없는 뉴스만 전해드리게 돼서 네. 좀 안타까워요. 사실 네. 뭐 이맘때 저희가 스포츠 소식 얘기하면 네.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시즌인데 그죠? 네. 예, 참 아쉽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정수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금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2번 오후 6시였습니다. 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투표 당일날 투표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사전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10번님 정답은 오후 6시. 네, 퇴근하고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일 신중하게 투표하고 올게요 하셨는데 내일 사전 투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2440번님 정답은 2번 저녁 6시까지입니다. 처음 보내는 문자라 설렙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문자 참여 처음이시군요. 예, 그 설렘을 제가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440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4814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내일 투표하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 좀 더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아직까지 투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4월 15일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투표 꼭 참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하루하루 더 나은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보물 다 받으셨죠? 예, 후보자들 몇 명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5분에 좀 더 말랑말랑한 시사 이야기로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